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반만 년 전에 문자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그래도 잘했다 싶은 것은 최고의 나의 행운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물론 이 공부도 공부겠지만, 공부는 뭐냐, 그냥 제가 하는 거니까 늘 하는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이제 선생님을 만나 뵙고 차를 마시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물론 녹차겠죠. 공부하면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딱 앉아서 먼저 차부터 이제 우려가지고 이렇게 한 잔씩 주고, 또 이제 제가 선생님 댁에 갔을 때는 또 하룻밤 자고 왔기 때문에 이제 집에 올 때 항상 페트병에다 크게 하는 차를 타주시고, 그 다음에 차 한 통을 저한테 주시면서 차를 그냥 마시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차 마시면서 굉장히 몸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사람이 얼굴이 맑아야 돼요. 근데 요새 사람들 얼굴 어떻습니까? 시커매요. 왜 그렇습니까? 백신독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수기가 올라오면은 어릴 때는 수기가 잘 운행이 되기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맑고 눈이 초롱초롱한 겁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수기가 이제 힘 빠져가지고 못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좀 이제 어두워지고 희마리가 없어지고 입을 다물게 되고 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를 마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차라는 것이 바로 삼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지낼 때도 이 차를 정성스럽게 이제 올리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조상님들한테 대접드리니까 음식을 많이 차리면 좋겠다고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생각대로 했지만, 그건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시 조상님들의 그 얼을 기리면서 차를 올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사 지내는 그 모습의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옛날에 양반가에 우리가 지금 보면 갑갑한 저 전을 누가 언제 다 붙이나 싶은 그런 차례상은 사실은 동네 사람들 핑계김에 불러놓아서 일 시킨 다음에 품삯도 주고 먹을 거 남으니 집에 가져가라 라고 나누는 의미에서 그런 차례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걸 허례허식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조선시대의 진짜 허례허식은 차가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한과, 다과가 올라가 있는 지금 기준에선 엄청나게 소박하고 값싼 차례상이 조선에서는 와, 저 집안 동네 사람들과 나눌 생각 안 하는 진짜 유난 떠는 집이네. 다 같이 술도 좀 마시고 술 담그는 김에 그 동네 서민들한테 막걸리도 다 나눠주고 다 같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한번 쓰끈하게 잔치상 차려야 되는 거 아니야? 조선시대에는 눈총을 받는 부도덕한 다래상이 원래 다래상이에요.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지금 되어지는 것을 보고, 자, 전에 중국 지금 상황이 어떤가, 중국 지금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가. 그러니까 중국이 거의 망할 직전에 있는 건 어느 보도국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보다 이제 하늘이 내려칩니다. 지금 요새 우리 하늘이 좀 맑아요. 좋음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중국에서 뭐 공장을 안 돌리나 뭐 산업이 지금 안 돼서 이렇게 되나, 이게 아니라 이게 지금 그러면 이때 되면 황사가 올 때가 됐는데, 한 두세 달 이렇게 황사가 이제 때때로 오는데 황사도 안 와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황사가 한국 앞에서 유턴해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미국 기상청에 발표가 났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나중에 그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건 굳이 제가 이걸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설명 덧붙일 게 없고 그냥 들어보시면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제 하늘도 이제 중국을 완전 멸망케 하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막 그 자체는 중국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사라지는,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맨날 발악을 해왔지만 지금 하는 것은, 전에도 그랬겠지만 지금 참 비참해요. 그럼 중노하는 거 보면 저게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서로는 좀 덜하고 제목 들어가고, 이제부터는 중국은 이제 완전 끝나는 거니까 중국에 대해서 자료 나온 건 뭐 다시 보여주면서 지금 중국이 어떤 상태로 가고 있다.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다 말했기 때문에, 이제 왜 그렇게 되는가. 이제는 조금 더 예전처럼 맨 처음처럼 우리 반만 년 전에 문자로 나타난 고조선 역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이제 제가 염제 신농시, 소 김천시, 전후 고양시, 그다음에 누이조 할머니, 또 곤, 제국에 대해서 조금 다른 건 다 많이 얘기했는데 제국 조금 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순편 쭉 읽다 보니까는 순편을 해줘야 되는데 순편에 왜 순이 유신을 감행했는가, 모계제에서 왜 부계제로 이렇게 체제를 변경했는가, 그 자체를 알려면 제국 때부터 일어난, 실제적으로는 제지 때부터 일어난 정치 투쟁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제 저번 주까지 조금 전에도 했지만 거기다 또 세심하게 들어가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가지고 또 자세하게 전체적인 맥락을 이야기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 그 책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 외에 없는 내용들, 그러니까 근문신구에 나온 내용을 다 덧붙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좀 포괄적으로 정치 갈등, 투쟁, 뭐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건 뭐 때문에 이래요? 제국이 55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왕위를 했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전후 고양시가 제국에 넘겨주듯이 자연스럽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면서 갈등이 증폭돼가지고 그때부터 투쟁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닌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많은 얘기보다도 이제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 이제 거의 끝났기 때문에. 제가 늘상 얘기했습니다. 자, 이때까지 여기 온 사람에서 한 4, 5년 동안 계속 공부시킨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선생으로 하기 위한 그런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자, 후순에 넘어갈 수 있게끔 몸을 급격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통하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수행을 할 때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30년 전에 수행하는 기간에 그 기가 들어온 것을 기감이죠. 기감을 느끼면서 야, 이제 이런 기가 들어오네. 야, 이런 기운 수많은 사람들을 기운을 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혈자리가 뚫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만 와도 그렇게 돼요. 이 방송만 들어도 되는데 방송 듣고 그렇게 하는 건 조금 미약할 거예요. 적어도 이제 삼신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죠. 삼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을 하면서 간단하게 그 맥만 딱 잡게끔 해가지고 길을 통하게끔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자기 몸이 되어지고 싶다. 되어지고 싶다는 뭡니까? 지금 돌아오는 엄청난 많은 기운들, 지금 들어오는 기운을 자기가 받을 수 있게끔 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자, 이런 기회를 이건 늘상 주는 것도 아니에요. 또 언제 또 내가 그 많은 사람 하다가 제 몸이 가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럴 때도 있을 겁니다. 지금이 기운이 들어오는 게 상당하다 하니까 그런 기운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게끔 길을 통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만약 여기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성사범에게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제목을 한번 잠깐 보십시오. 중국 화족이 이건 짧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탕장의 역사가 사실 그대로 역사적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지금 우리가 어떤 역사를 공부할 때 그것이 시대에 맞게 딱딱딱 이어져 내려와 합니다.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에서 딱 역사 시대로 이렇게 넘어왔을 때 그것을 어거지로 짜와 맞췄을 때 부자연스럽게 이어지면 그건 역사가 아니에요. 그 역사를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 진나라의 역사를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나라 역사에 대해서 진사고도 제가 어느 정도 강의 좀 했고 자, 진시황이 누구냐? 김씨와 박씨, 직계도 이런 사실만 알면 정확히 내 자신 누군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신 분이 선생님께서도 김자, 제자, 섭자, 김씨입니다. 울산 김씨 대종선입니다. 저는 밀양 박씨입니다. 김씨, 박씨가 이 일을 하게 되는구나. 역시 진시황의 직계손이 일을 해도 일을 하게 되구나 하는 것을 저 자신이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중국 화족의 분탕질한 역사가 사실 그대로 역사적 진실이 왜 사실 진실? 이게 두 가지 겹쳐 썼습니다.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죠. 역사적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납득이 되어질 때, 제가 맨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강의가 시작할 때 5년이 지나고 나면 어떤 개벽적인 상황, 종말적인 상황이 눈에 확 들어올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달라지고 그런 것을 알고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부터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과연 들을까요? 그러니까 사전 작업을 한 거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이 공부를 시작했습니까? 저는 세상이 뒤집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완전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역도 공부하고 터닝 포인트는 수십 번은 안 되죠. 애들 가르치면서 굉장히 많이 봤으니까, 이게 물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눈에 들어오니까 확실히 알게 됐죠. 그러니까 더 명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 과연 내가 뿌리로 들어가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 진정한 뿌리가 어딘가라는 것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맨 처음에 선생님 찾아뵐 때도 가려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어디 단체 가서 교육을 받는데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장성으로 내려가, 밤에 장성으로 내려가가지고 장성에서 선생님 댁에 바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모텔이죠. 모텔에서 하루 자고 새벽 아침 일찍 선생님을 뵈러 갔습니다. 선생님이 하신 말이, 나는 어제 밤에 너를 기다렸는데 왜 너는 안 왔니? 선생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했죠. 그때는 이제 기자 시간 때문에 선생님 인사드리고 선생님한테 근무 신고를 받고 이거 해석해보라, 이 숙제만 받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고 나서 공부하면서 계속 궁금하니까 일주일에 2번씩 애들 수업 없을 때 수업을 뒤로 밀리더라도 일주일에 2번씩 내려가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번역을 하면서도 번역에 맡길 때 선생님을 또 찾아뵙고 또 선생님한테,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쓰시면서 설명해 주신 거, 그 종이를 확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이 이제 저한테 주종인데 공책을 딱 마련해가지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써주십시오. 그냥 그 공책이 한 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도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추억이 됐고 옛날 일이 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했죠. 그렇게 공부하면서 그것이 20몇 년 동안, 그러니까 38이니까 거의 한 20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그 전 한 10몇 년 동안 계속 신문에다도 기고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바뀌고 이렇게 했어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보여줘도 이것을 체계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식시켜줄 방법은 안 되죠. 그냥 던지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기 와서 하나하나씩,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방송할 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맨 처음에 칼 3자루만 놓고 한 50분, 1시간인가 계속 그냥 이야기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 상대표가 하는 말이, 그때는 저한테 선생님이란 말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방송 못 한다고, 자료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공부할 때 그 한 10몇 년 동안 잘 모아둔 자료지, 또 그다음에 또 번역을 하는 게 많아졌기 때문에 그거 그냥 지금 풀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그렇게 헛공부를 하나도 없었구나. 내가 그렇게 미친 듯이 중국어를 공부했고 미친 듯이 영어를 공부했고, 영어를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면서도 회사를 그냥 겁도 없이 회사를 그냥 나오고 애들 가르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한 거죠.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제 고3을 위주로 해가지고 한 20몇 년을 가르쳤죠. 그러다 보니 영어는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되었고, 중국어도 역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 인류학에 대한 그런 자료도 많이 보게 됐죠. 인류학에 대한 자료는 우리나라 말로 된 책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내가 영어로 된 책인데, 그런 책도 아마존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제가 직접 구입한 건 아니지만은 출판사에 구입해가지고 저한테 복사본을 줘가지고 책도 또 공부하게 되고, 이런 사실들이 바로 이런 공부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알려줄 수가 있었죠. 이걸 맨 처음 볼 때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좋아하고, 자, 내 자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알게 해주는 것만큼 큰 기쁨도 없죠.
자, 이걸 공부해서 예전에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냐, 아, 이게 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공부하는 그것이 시간이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보다 제 생각은 뭐냐, 중국을 무릎 꿇겠죠. 중국 화족들, 중국 땅에서는 족속들을 우리 발밑에 꿇어앉히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황당무계할 수도 있지만 자료가 있기 때문에 때를 알기 때문에 언제쯤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했죠. 오늘은 그냥 글로 그냥 써놨어요. 제가 이것을 제가 이제 제목으로 쓰려고 하는데 이 제목을 쓰면은 조금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목으로 쓰지 않고 제목도 따로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 강의는 신기의 흐름을 보고 하고 있으며 또 이 세상은 여기 강의한 내용대로 현실로 그렇게 이어되어진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어떻게 제가 신기의 흐름을 알겠습니까? 귀신이 어떻게 공부하는 그것을 알겠습니까? 아니죠. 이치를 공부한 거예요. 이신사 법칙. 이치를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만 때면 신계가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그러니까 이치와 현실에 지금 벌어지는 걸 보면은 아, 신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고 또 이것도 한번 잠깐 보세요. 자, 미국 하버드 교수가 전 세계 한국 역량 속수무책, 한국 없이는 처참히 무너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다 방금도 듣지를 못하고 그냥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만 제가 따라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문명신과 도통신들이 이미 이제 한 번 다 와 계신 거죠, 이제. 자, 우리 보세요. 극동아시아, 또 동남아시아, 이것은 뭘 통해 유럽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본 거예요. 우리나라 중심으로 봐야 돼요. 서양은 서해 서쪽으로 유럽, 동남아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방이에요. 자, 동방 어딥니까? 미국 쪽, 아메리카 대륙, 그 다음에 우리, 일본, 그러니까 동방이에요. 동남방은 살아날 사람이 많고 서북방은 살 사람이 별로 없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증산 대선생께서 별세를 보고 살 사람을 수를 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되어지기 때문에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우리 역사가 시작되고 전개됐는가 그 자체를 초기의 역사를 알면 지금에 일어나는 현상을 그냥 읽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눈을 틔워야 돼요. 그래서 눈을 틔우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고조선 역사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안 했던 부분 제지, 제요, 순, 그 다음에 우, 백일 요까지 또 이제 그 단주편도 있거든요. 금문신고에 단주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선생님 책을 보충하고 근본적으로 이제 근문신고를 기본을 해가지고 그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예전에 그 강의했던 내용을 그 디스크에 있던 내용을 다시 이제 USB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시 보게 됐어요. 보면서 아, 이걸 이렇게 또 강의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몇 번씩 번역을 해봤기 때문에 그 자체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어느 정도 사람이 납득이 되어질 때 중국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은 아주 처참해 간다. 즉 절멸되어진다는 말이다. 멸절되었기도 하고 절멸쓰기도 하죠. 우리가 쓸 때는 절멸 많이 쓰는데 중국에는 멸절이라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단어를 거꾸로 바꾼 게 많이 있죠. 그때는 한대 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거, 지금 북한 애들 호상 비판, 상호 비판이죠. 그죠? 뭐 이렇게 또 이거 하고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요 클린 뉴스 요에 나온 건 자, 결국 비참히 자멸하는 중국이 실제 중국 한국판의 생지옥 펼쳐지더니 1시간 만에 건물 200채 와라로 초토화. 요것은 주소만 들어갈 겁니다. 요거는 꼭 한번 보세요. 이것은 이제 캡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상사분이 캡처를 해가지고 어떻게 또 나올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이것은 꼭 한번 보세요. 아, 지금 중국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구나. 최근 들어 중국에서는 기이한 소식들이 자꾸만 들려오고 있는데요. 물론 중국인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갈수록 소식들이 들리는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날씨와 관련된 소식들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중 툭하면 등장하는 것이 우박이 쏟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박과 관련된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긴 했으나 요즘처럼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는 것은 처음인데요.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주제인 듯하지만 중국 서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관련 날씨 예보도 제대로 맞지 않으며 그에 대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굉장한 피해를 입힌 우박은 지난 4월 광시성과 간수성 등의 지역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폭우와 기온 하락을 예상하고 빨간 경보를 발령했으나 정작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은 굵은 우박 세례였는데요. 뒤늦게라도 우박이라는 것을 확인한 많은 사람들은 건물로 대피하며 인명피해를 막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몸이 자유로운 사람들의 이야기였는데요. 거리에서 노점상을 하거나 운전을 하고 있던 사람은 제대로 대피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바람에 휩쓸려가는 수레를 붙잡으려고 노력하다가 함께 끌려가는 경우도 있었으며 어떻게든 대피할 곳을 찾아 운전을 하던 사람들은 자동차가 박살나는 경험을 고스란히 경험해야 했죠. 해당 기후가 문제였던 것은 우박만 내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사람을 끌고 갈 정도의 강풍과 폭우가 쏟아지는 등 마치 세상이 끝나는 날 같은 상황이 삽시간에 눈앞에 펼쳐지니 그저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사가 다시 동남풍으로 불어가지고 다시 이제 서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자, 그 자체도 있어요. 올해 봄 한국의 하늘은 예년과 조금 다릅니다. 매년 이맘때면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잿빛으로 전국이 뒤덮였었는데요. 창문을 열기조차 두려웠던 날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푸른 하늘과 선명한 구름을 볼 수 있는 날도 많았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작년보다 12%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대도시에서도 나쁨 수준의 날이 현저히 줄어들었죠. 왜 이런가 살펴봤더니 변화의 원인이 대기오염 반전에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요. 중국발 미세먼지를 실어오던 편서풍 대신 강한 북서풍이 불면서 오염물질의 통로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예년보다 잦은 강풍과 차가운 온도,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을 받아 미세먼지가 하늘에 머무르지 못하고 그대로 흩어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한반도가 맑아진 현재 중국은 그 반대편으로 추락하고 있었는데요. 꽃피는 봄날이어야 할 이 시기에 중국 전역은 초강력 황사와 모래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도시를 집어삼킨 거대한 황사 장막은 눈앞의 시야조차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매일매일 불어닥친 황사바람은 거대한 모래벽을 만들어 중국 대륙의 위성사진을 보면 사막과 도심의 경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강인한 신기의 흐름을 보고 하고 있으며 이 세상 여기 강의 내용 현실로 그렇게 이화되어진다. 이화되어진다라는 자체 뭡니까? 다스려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 그냥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저 굉장히 큰 생각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세계의 역사, 우주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의 기둥을 세우는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그 기둥은 낙 선생님하고 손남자 선생님께서 다 하신 일이지만 그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펼치기에는 컴퓨터로 이게 공개적으로 이게 풀어주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는가. 뭐 이걸 보는 사람들은 운수가 좋은 사람들이고 이걸 못 본 사람은 운수가 막혀있는 사람, 운이 끝난 사람들이겠죠.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게 무슨 소리야 라고 모르면 그냥 끝나갑니다. 지금 거의 6년 동안 6년 넘어서 이렇게 강의를 했으니까 웬만한 사람들 다 알아요. 알고 이것이 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어지는가 계속 얘기했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황사가 한국 앞에서 유턴해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도통신과 문명신이 이제 한반도 돌아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지금 빈 공각이에요. 신명들이 없어요. 신명들이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날치죠. 날치니까 거기에서 그냥 별별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중국 놈들이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놈은 항상 자기만 아는 놈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무슨 거짓말만 치는 놈들이에요. 이제 바로 서기 때문에 중국 놈은 필시에 처참하게 말입니다. 자, 이건 증산 선생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사위, 그러니까 거짓 사자 거짓 위자죠. 그렇죠? 사위는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라. 진실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역사적 사실을 바로 보여줄 때 바로 알고 바로 인식을 하게 되면 복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것을 부정한다? 자기가 공부하지도 않고 그건 아니야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복이 물러가죠. 그래서 거짓말 친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죽음의 길로, 그냥 넓은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들에 인감하여 다달에서 느끼게 해서 마음의 먹줄 잡혀 사정을 감정하여 옳고 그름이죠. 그렇죠? 옳고 그름을 감정하여 번개불에 달리니 마음이 바르게 못하고 사위를 자행하는 자, 사위 요거죠. 거짓이죠. 거짓. 자행하는 자는 사위, 자기 딸 남편의 사위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요 사위예요. 거짓이죠. 기가 돌 때, 기가 이를 때. 이 기는 뭡니까? 천지가 바로 잡히는 기가 돌 때예요. 기가 돌 때 이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백두산이 천지가 분출합니다. 이때 지축이 완전 쓰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죠. 자, 심담, 심장하고 담이 터지고, 심장하고 담이죠. 터지고 뼈가 퉁겨 날이니. 자, 근데 담에 대해서 잠깐 나오는데 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맹장이 없어도 된다고 그러고 요새는 담도 없어도 된다고, 뭐 자궁도 없어도 된다고, 뭐 난수도 없어도 다 조금 문제가 생기면 잘라고 그래요. 욕밖에 안 나와요. 이 현대의학의 의사들이 돈 벌고 자기는 있지만 아픈 사람 조금 더 생명 연장할 수 있도록 잘라버리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조화롭게 만들어가지고 낫게 하지 못하고 뭐 그런 일을 하는데, 하여튼 병원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인 것도 되도록이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뼈마디가 퉁겨나리니 이때는 툭 있을 때 내장이 터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운수는 좋건만은 목 넘기기가 어려우려 하시니라 이거예요. 미국 하버드 교수, 전 세계 한국 영양 석수문체 한국 없이 처참히 무너질 것. 자, 요것은 쭉 들어보세요 하면 좀 뭐할 것 같고, 강의하면서 조금 더 제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국제정치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질문이 교실에 울려 퍼지자 리우는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손을 들었어요. 한국어가 인기 있는 이유는 단순히 대중문화의 일시적 유행일 뿐이며 진정한 국제 언어는 여기서 리우라는 애는 중국 애들하고요. 일시적인 유행일 뿐, 진정한 국제 언어는 영어 중국어라고 주했는데 왜? 이은 쪽수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별 없는 인간들이.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습은 뭐의 투입니까? 누가 힘이 세냐? 그것은 힘이 논리의 문제 이야기하는 그건 선천의 역사예요. 이제 사람을 살게끔 한 문화적인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한국어에 대해서 서사오미 또 이제 캡처해가 또 이제 주소를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내용 보니까 야, 진짜 외국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나쳤던 내용들을 다 이야기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인 세상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언어를 갖고 있고 그런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제 언어는 여전히 영어와 중국어라고 주장했죠. 웨이린도 바로 거들었어요. 한국은 그저 감성에 휘둘린 나라들에게만 인기 있을 뿐이라면서 중국은 인프라를 짓고 자, 감성. 앞으로 21세기는 장인을 하든 간에 정치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야 돼. 일을 잘해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일을 잘한 것이 허사가 돼버려요. 일을 조금 못해도 말을 예쁘게 하고 남한테 좀 좋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예쁘게 보이고 그 사람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것은 별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사람을 감동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지금 자생이 됐으면 서방에 가서 이제 공장을 짓고 좀 살게 만들어주고 돈이 좀 있으니까 이런 건방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만 년 전부터 자기가 조금 뭐가 있다고 해가지고 깝죽거리는 놈들이 중국 놈들이죠. 무역 회랑을 개척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중국 유학생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브라운 교수님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교수님은 중국이 하드파워로 확장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사람들의 의식 없는 습관을 바꾸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로 한국식 화장품 루틴이 전 세계 30개국 여성들의 세안법을 어떻게 바꿨는지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저는 순간 제 옆자리에 놓인 화장품 파우치가 생각났습니다. 룸메이트의 영향으로 구매했던 한국 브랜드 제품들 10단계 스킨케어 루틴을 따라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냥 유행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것도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었다니 생각보다 제 생활 깊이 한국 문화가 파고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는 있지 않습니까? 스폰지에 물 젖듯이 그냥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제는 그게 없이는 불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안 온 사람이 있어도 한 번 온 사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꼭 다시 몇 번씩 우리나라에 다시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 편하니까. 그리고 편하고 총기가 난무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오면 굉장히 정이 넘치는, 예전보다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정이 말라진 사회처럼 보이지만 그거조차 없었던 서양에서는 이 자체가 굉장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떤 사람 자체가 마음이 굉장히 차분해지고 사람으로서 대하게 되고, 그러면서 항상 고개를 숙이게 되더라고요. 내가 뭐 했네? 이게 아니라, 야, 우리가 대단하다. 우리 조상님들이, 야, 내가 이렇게 산 것은 바로 우리 조상님 덕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국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에 대해 설명했어요. 일상생활의 작은 습관들과 음식 먹는 방식, 그리고 화장하는 방법, 데이트 문화까지 전 세계적으로 한국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중국노는 먹는 거 보세요. 얼마나 개걸스럽게 먹었습니까? 우리가 좀 점잖게 먹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주보다 더 정확한 게 관상이에요. 가볍게 볼 수 있는 게 수상이고 더 정확한 게 족상이고 족상보다 더 정확한 게 관상이에요. 그러니까 관상에 따라서 사주보다 더 관상에 따라서 변합니다. 자, 관상은 뭐에서 자유가 됩니까? 오장육부 기운이 어떤가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장육부 기운이 맑으면 얼굴이 맑아요. 오장육부가 썩어 있으면 얼굴이 다 시커멓고 기운이 아주 탁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 만나면 얼굴 탁해요. 근데 그 탁한 그 얼굴은 어떻게 맑아질 수 있을까요? 오장육부를 치료를 하면, 그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듯이 우주의 근본은 물이에요. 물이라는 것보다 수기죠. 수기가 모자라면 어떤 현상이 나면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면 다음에 쫄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두려움을 없애야 돼요. 자, 문재인은 계속 우리한테 두려움을 주입시켰어요. 그래서 백신을 맞게 했죠. 백신을 맞으면서 어떻게 났습니까? 수기가 말라보니까 무덤덤해졌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좀비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살려면 먹는 것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먹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보리죽 먹고, 기본적으로 보리죽을 먹고 양파, 꿀, 레몬 해가지고 먹고. 근데 이것을 알아야 돼요. 양파, 꿀하고 같이 둘이서 혼합해서 먹으면 이게 망막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쳐가지고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레몬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파, 꿀, 레몬을 할 때 레몬 양을 조금 많이 해가지고 좀 시게끔 해가지고 넣으면 그게 명약이 됩니다. 이 몸 안에 있는 어떤 세포를 살려줍니다. 그것을 알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뭐 다반사 말처럼 살을 즐겨 마시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그 변화가 두드러진다고 했어요. 갑자기 한 학생이 이제 보세요. 이것은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느낌으로. 그러니까 지금 영국에서는 학생들이 취미로 좀 똑똑한 애는 몇 시간 만에 한걸 줄줄 읽어 나간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읽다 보면 그냥 토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이거 보여주면서 왜 이런 현상들이, 예전에도 우리말이 쉬웠는데 예전에 왜 안 알려졌는데 왜 지금 와서 이게 알려지는가. 88년도에 그렇게 올림픽 하면서 세상에 우리나라가 알려지면서 이렇게 그 시간 동안 몇 년이 걸렸습니까? 거의 36년이 걸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 보면은, 야, 나 지금 쫙 생각해봤어요. 1988년, 지금 36년이 지난 37년째죠. 그렇죠? 횟수로는 이렇게 되고, 36년째. 어떤 큰 변화가 이제 올해 일어나기로. 제가 이제 이것을 통해가지고 상술학적으로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거 강의할 때도 그것을 느끼고 알면서 했죠. 그러니까 예전에 80년대, 81년도, 또 88년도, 뭐 이때, 이게 마지막 올림픽이다 외치는 국중교사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36년이 이렇게 훌쩍 지났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전 기다렸죠. 제가 공부할 거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왔던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내 자신 누군가를 알려고 하는,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손남자 선생님을 뵙게 되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 전에 왠지 모르게 중국어를 전공해야겠다고 해서 중국어를 전공했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문자의 근원을 추구하는 공부를 했죠.
영어와 중국어를. 그렇게 공부한 것이 지금 이를 공부하기 위한 토대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또 다른 예로 한국 드라마가 아랍 국가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소개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이집트 등에서 한국 드라마 시청 후 젊은 여성들의 자기 표현 방식과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심지어 패션까지 변하기 시작했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리우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리우는 문화적 영향력이란 결국 경제력과 군사력에 기반한 것이며 한국은 미국의 우산 아래에서만 가능했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과연 그럴까? 경제력과 군사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군사력 이야기로 넘어가자 리우는 갑자기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며 한국은 그저 미국의 줄 선 나라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미국의 보호 아래에서만 살아남은 나라라는 거였어요. 리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얘네들은 옛날에 그 관념, 19세 이전에 조선시대에 그 관념이 좀 빠져 있는 거예요. 그 관념을 계속 주입시킨 거죠, 중국놈들은.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 이전에 있는 그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지 생각이 못하면은 그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거 쭉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나중에. 교수님은 한국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세계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강요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라하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된 것, 그것이 바로 21세기형 강국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은 이제 강의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교수님은 오늘 토론의 핵심을 정리하며 화면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21세기 권력의 재정이라는 제목이었죠. 이 슬라이드는 역사적으로 권력이 어떻게 정의되어 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총과 철도로 제국을 만들던 시대를 지나 닮고 싶은 나라가 세계를 바꾸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권력이 강제와 지배에 기반했다면 미래의 권력은 매력과 설득에 기반할 것이라는 분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총과 칼로 이렇게 했던 권력이 아니라 매력과 설득. 21세기는 감성적인 면. 지금 여자가 특수하는 그러니까 음이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성이 굉장히 풍부해져요. 여자들은 여러 가지 다백면에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는 하나만 해요. 여자는 붙는 것만 해도 그 분위기 자체를 유하게 만듭니다. 남자들만 많은데 여자 하나가 있으면 그 자체가 참 부드러워져요. 근데 여자가 많은데 남자 하나가 있으면 그놈은 그냥 여자 속에 파묻혀버려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힘이, 보이지 않는 힘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여자란 자체는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만 서 있어도 매력과 설득이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행세를 한다? 그건 끝난 겁니다.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 거예요. 다른 학생이 손을 들어 질문했어요. 한국에 이런 소프트 파워가 실제로 안보적 이점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몇 가지 흥미로운 예시를 들었어요. 2010년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외교적 갈등이 있었을 때 전 세계 여론이 대체로 한국에 우호적이었다는 점,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지지가 확고하다는 점 등을 언급했습니다. 웨이리는 마지막 반박을 시도했어요. 웨이리는 그런 여론은 결국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며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은 이번엔 질문을 통해 대응했어요. 그렇다면 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최근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원하는지, 그리고 왜 미국이나 중국보다 한국을 파트너로 선호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교실은 잠시 고요해졌어요. 이게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버드 교수가 얘기한 내용은 이게 거의 한 30분, 40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제가 들으면서 이것은 알려줘야겠다라고 해서 이 내용만 캡처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얘는 우리 언어학 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 언어에 감동을 느끼고 감명을 받아요. 거기서 이제 게임은 끝난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500년, 5000년, 5만 년 동안입니다. 그걸로 아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된다. 그럼 우리는 뭐 때문에 지금 이때까지 세상을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과정을 정확하게 읽는 그런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펼쳐지는 현재 상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조선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은 바로 여름이 극기가 시작되는 시점이었고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시점에 왔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하면서 이제 뿌리로 돌아가는데 그 뿌리가 어디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 자체를 명확히 아는 순간 자기 자신은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을 알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는가 태울줄 해야 돼요. 이 공부가 고대사 반만년 문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태울줄 하기 위해서 태울줄 하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끄집어내서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훔치는 신농시 찾는 도수입니다.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 모계제와 부계제가 갈등을 겪으며 이 갈등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제국 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고조선 반만년 문자로 나타난 반만년 전의 역사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계제, 부계제 갈등을 겪으며 이건 제국부터 시작해 제국, 제지 이때부터 이제 엄청나게 갈등이 심화됐죠. 제휴 시대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당시 기록으로 검증함으로써 이거를 완전 없애버렸죠. 그래서 이제 선은 공구가 쓴 선은 요순을 아주 펴놓은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요순 시대부터 이렇게 글을 써나갔죠. 여고 동시설이 당군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종교적 부해인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이제 종교적 부해가 뭡니까? 근거가 없고 이치에 맞춘 것을 억지로 끌어대어 자기가 유리하도록 맞춤. 자, 이런 거예요. 이때까지 예수, 공자, 석가 뭐 이런 것을 종교적 부해를 했죠. 억지로 끌어다가 맞춰버렸죠. 그것은 제가 전에도 늘상 얘기했지만 유교는 봄, 기독교는 여름, 그 다음에 불교는 가을. 한 부분만 만약에 4분의 1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4분의 3은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얘기해서 다 갖다 붙인 거죠. 다 종교적 부해를 한 거죠. 종교가 뭐라고 했죠? 가시 보일 때까지 가르쳐라는 얘기예요. 가시 누구예요? 염제 신농시죠. 그 자체만 알아도 이 종자만 딱 봐도 왜 신농시를 공부해야 되고 신농시 찾는 노래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태우주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많지 않아요. 그 몇시 아들이 왜 못하냐? 해봐요. 자, 전생에 죄가 많거나 자기 조상들이 업이 많으면 이들 칩니다. 그건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것을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런 각오 없이는 태우지 못해요.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벌써 40년 됐나? 40년까지는 안 돼도 거의 그렇게 됐네요. 종교적 부해인가를 알게 되고 환희나 환영이 누가 되는지를 알게 된다. 여기서 요술에 대한 삐딱하게 썼어요. 글을 일부러 삐딱하게 왜 이렇게 썼냐면은 삐딱한 얘기니까 서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이것은 AI로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요순은 중국 역사상 최고의 성군으로 꼽힌다. 요순 시대라고 하면 태평성대의 의미다. 요 임금은 말기에 후계자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요가 장차 누가 내 일을 계승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묻자 방제라는 신하가 적장자 큰 아들 단주가 사리에 밟고 명석합니다. 라며 요 임금의 아들 단주를 거론했다. 그러자 요 임금은 아니요. 그 애는 덕이 없고 다투기를 좋아하여 쓸 수가 없어. 라며 다른 사람을 추천하라고 했다. 환두가 공공을 추천했지만 요 임금은 공공은 말만 번지르하고 행동은 바르지 못하다며 다시 추천하게 했다. 우여곡절 끝에 당시 가장 큰 골치거리였던 황하의 홍수를 다스릴 치수사업의 전문가로 고니 요 임금의 한 차례 거부 끝에 재추천을 받아 기용됐다. 하지만 그 역시 9년이 지나도록 성과를 내지 못했다. 재위 70년에 접어든 요 임금은 다시 후계자를 추천하게 했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호라비 순이 발탁됐다. 요는 평화로운 선양 정권 이양을 위해 두 딸 아왕과 여영을 순에게 시집보내 그의 덕을 살폈고 나라 안팎의 일을 맡겨 그의 통치력을 시험했다. 이렇게 해서 순은 임금 역할을 약 20년 동안 해낸 후에야 완전히 제왕의 자리를 물려받았다. 요는 자신이 순에게 권력을 넘겨준 이유로 순에게 넘겨주면 천하가 이롭고 단주만 손해보면 되지만 단주에게 넘겨주면 천하가 손해를 보고 단주 한 사람만 득을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하를 손해보게 하면서 한 사람을 이롭게 할 수는 결코 없다. 고했다. 공사분별의 최고 경지를 보여준다. 전국시대 말 진나라의 승상 여부리가 펴낸 여시춘 추추에선 사적 원한이 공적인 일에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바 사고불급공 좋아한다고 해서 잘못을 감출 수 없고 호불패가 미워한다고 해서 잘한 행동을 없앨 수 없다. 오불거선 고했다. 계속 이어서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도 똑똑하다는 많은 학자들이 고조선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그것이 어디에 있었는가는 결국 고조선 시대 기록을 읽지 못해서 생겨난 무지 때문이었고 전혀 알지 못했죠. 우리는 역사 반만년 매년 이렇게 외쳐왔지만 역사 반만년이 우리 역사가 보면 2000 조금 넘은데 우리가
어떤 역사가 또 있었지? 그러다 보니까 당군이라는 허상을 만들어 놓고 저기 만주대로 바이크하우스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소설을 썼죠.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병신이 됐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미친놈이 돼버렸어요. 단골에 빠진 놈하고 이야기하면은 이해가 안 돼요. 단골 딱 부정하면 얼굴을 받쳐 눈이 확 돌아가면서 울그락불그라면서 하는데 이거지. 대할 놈들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전에 한번 제가 단골선녀 정신연구회 국장이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세종문예가 캠퍼스를 해서 그게 이제 17년 전이죠. 고조선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3시간을 쭉 듣고 했는데 1시간 반에 좀 쉬는데 쉬고 있는데 어떤 단군반에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기가 차지도 않더라고요. 예의도 없고 참을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한 것이 아니면 머리 취업 받아요. 논리적으로 안 되면서 무논리로 그냥 어거지로 달라붙는데 당군 빠른 애들은 물론 나도 이제 당군 공부했지만은 하면서도 이게 아닌데 계속 그러겠죠. 그러다가 이제 선생을 만나 뵙게 된 거죠. 한때 이래 동방의 전통적인 권위가 되어온 유교화학이 오류를 고치지 못해서 일어난 것이다. 유교가 뭡니까? 유교는 대학, 중용, 맹자, 논어, 시경, 서경, 역경 이게 4서 3경. 이게 3경이야. 경자가 뭡니까? 이것은 아주 위대한 성인의 말씀을 쓸 때 경을 쓰죠. 서경이에요. 근데 서경은 완전 역사를 뒤죽박죽 아니 황제류 역사를 쓰기 위해 가지고 완전 역사를 도류시켜버렸죠. 그래가지고 황제 위주의 역사 쓴 게 그 사경이 완전 거짓말이죠. 시경은 한 3,000명 남은 그 아름다운 노랫말의 가사를 한 300편을 줄여가지고 이게 전해오죠. 그러니까 시경 원해와 고사 변을 이거 보게 되면 그 당시의 말의 습속, 그다음에 인적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없애지 못했죠. 그런 것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면서도 제가 봤던 여러 가지 번역하지 않고 원서만 갖고 와 쭉쭉 강의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아들을까? 그때 한번 터닝 포인트를 그냥 원서만 찍어가지고 쭉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해석하면 되겠는데 어떤 이가 니 잘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웃지 못한 짓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번역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력이 많이 소모됩니다. 거기서 이제 삼경에서 역경은 그래도 이제 상당히 우리들한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죠. 그런데 유시한 창시한 고구 자체가 엄청난 부귀에 대한 원망으로 공고 아버지가 너 속량을이죠. 그래서 이제 공자 세가를 보게 되면 야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 본가에서 난 게 아니라 어느 이제 외딴 곳에서 붙어가지고 난 그러니까 얘가 길 가다가 순영오리 하면 붙어가지고 얘기를 났는데 그것이 안시 무당의 진짜 그 순영오리 신지 아닌지 그 자체도 몰라요. 네 아버지가 저 아버지가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얘는 이제 북에서 그냥 홀대받았으니까 아는 채도 않았으니까 북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엄마 쪽으로 안시 쪽으로 또 당겨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한 그 원통을 하기 위해서 역사를 분탕질 해본 이 공자가 진짜 나쁜 놈입니다. 진짜. 북에 대한 원목의 역사를 비틀어버리는 환부역주의 대명사이기도 하고 환부역주. 아버지와 조상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증산대사의 선생은 유역을 부유화했다. 그런 사실도 좀 알아야 돼요. 소위 이 하를 갈라서 만인은 야만인이고 하는 문명이라는 화조의 거짓말에 놀아나 지금 보세요. 하와존 하는 거 보세요.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의 사람들이 중국 놈들은 치를 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나고 좋아하죠. 중국 틱토커는 해외여행을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Korea. Yes. Korea. Yeah. Korea number one. 분명 중국인인데 자신을 한국인이라 칭합니다. Really? Korea, sure, I know. I have friends Korea. 어쩔 수 없어. 해외에는 중국인이 너무 많아. 나도 종종 한국인이라고 해. 중국인이라고 밝히면 돈을 뜯어가거든. 그들은 중국인을 만만하게 여겨. Chinese. You know Chinese? Yeah. Chinese. Chinese people is not good. Yes. I hate Chinese people. Oh, good. Korea number one. Yeah. Korea number one. Yes. 今天我在巴基斯坦说自己是韩国人，看看我们有什么待遇啊？我们来做一个实验，好不好？ 또 다른 틱토커가 파키스탄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Korea not. 예, Korea.喂，那怎么了？
韩国人不喜欢了。那你跟他说我是中国人，不是韩国人，你知道吧？他过来帮着我了。 이상합니다. 파키스탄과 한국은 별다른 접전도 없었으며 이들이 우리를 싫어할 이유도 없는데 말입니다. 还下来了。哦。 겨우 푼돈을 주며 이들에게 연기를 시킨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금액도 각각 250원과 500원이었습니다. I need permission to really I don't know. Why are you taking photos? 또 다른 틱토커는 해외여행 중 무단으로 사람들을 촬영합니다. 보다 못한 현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We don't have a fondness for the Chinese. Instead of spending money on travel, What's your job? 현지인들은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냅니다. you create videos and exploit them for negative reasons. I make every country's people vlog. They go them in their own country and they begin to prefer the black. We don't like Oh it. no. We approve do of it. not do that, you know. I speak English. Very bad. 중국을 찾은 이탈리아 관광객의 인터뷰가 중국 내에서 많은 화제입니다. Nobody, no way. If I ask somebody, nobody answer. 그녀는 중국인들은 헬로우와 하우머치 같은 아주 간단한 영어조차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되어지는 걸 보면 그냥 알 수가 있는 거죠. 거짓말에 놀아나 그렇게 하 이후에 동방항의 진실은 감추어져 지금까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다. 아니 청대의 고중학으로 고중이 뭡니까? 눈으로 보고 증거한 다음에 역사를 진술하는 겁니다. 청대의 고중학으로 그 진실을 밝혀질 수 있는 토대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자 청대는 누가 세운 나라입니까? 이것은 이제 금나라 어떤 이제 계통에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금나라는 신라의 귀족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서 금사를 읽어봤느냐? 본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자 나중에 금사만 찍어가지고 해서 뭐가 둘째치라도 찍어가지고 보여줄게요 나중에. 금사 보고 그냥 청나라 뭡니까? 애신강나예요. 신라를 사랑하고 신라를 깨달아라. 이게 성이죠. 애신강나라. 자 성을 신라에 대한 지극한 그 마음을 표현한 게 청나라 왕실의 성이었습니다. 그의 근본 해석에 따라 소위 전적 1에서 9권의 상징이었던 서상서의 들머리인 요전은 마음 놓고 협잡한 대량의 위필한 허구인 바이는 정치 목적에 의한 거짓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을 보고 이제 제가 이제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쓰려고 그랬죠. 딱 보니까 요 자체는 근본식으로 나오는 요전의 요거 그러니까 진광 짜나라 따량더 웨이비수 이거예요. 이렇게 읽기도 싫다. 이렇게 좀 읽기도 어색하고 안 읽다 보니까 중국어 조금 어색해지네요. 하여튼 이런 거죠. 谣点尽管夹杂了大量的未必所虚构的别有政治目的的伪说。 요전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작된 허위 사실이 다수 포함되어 있지만 자 이런 말을 왕조실에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나라 현실 출자들은 18년이 뭡니까? 유교 18년이 나오죠. 18년 요구에 대해서 이제 AI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8년은 누구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해동 18년은 고려 현종 때 최치원과 설총이, 충수광 때 안유가, 조선 중종 때 정몽주가, 광해군 때 김갱필, 정여창, 조광조, 이연적, 이황 등 5현이 종사됐다. 숙종 때 이이와 성호는 종사와 출양, 복향이 반복됐다. 영조 때 송시열과 송중길이, 영조 때 박세채가, 정조 때 김인우가, 고종 때 조헌과 김집이 종사됐다. 문묘 종사를 두고 김인우를 제외하고 대다수가 붕당의 명분과 이해 요구로 당쟁으로 비화됐다. 1949년 전국 유림대회를 개최하고 공자를 위시한 사성인 안자, 자사, 증자, 맹자와 송조, 6인중 정호와 주의를 제외한 중국 94년의 위패는 매한하고 해동 18년을 대성전으로 승당했다. 1000년이 넘게 정규 휴육선대 쫑알 거래한 공연물이다. 이에 더하여 중국 상고 사회의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공문자는 염제신농시로부터 나왔다는 말, 썰은 과히 락하의 고대학에 대한 결론이라 할 수가 있다. 자, 보세요. 이 고조선 문자가, 이 고문자가 바로 한자의 모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말 자체가 우리 글이에요. 중국놈이 쓰는 글자가. 근데 중국놈이 글자는 자기네가 갖다 그러니까 간자를 만든 게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자기네가 편하게 쓰기 위해서 간단히 쓴 거지만 얘네들은 자기 역사적 이 글자도 우리가 만든 것을 알아요. 우리 민족이. 우리 염제신노시 족이 만든 것을 알아요. 자기네 글자는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자 써버렸죠. 그러니까 간자로 보면 기운이 안 통해요. 보기는 편하게 볼 수가 있고 편하게 쓸 수가 있죠. 근데 기운이 안 통해요. 먼저 중요하게 말해야 하는 것은 반만년 전의 문자인 고군문. 자, 선생님께서는 직접 고조선 문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청동기 명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맞죠, 사실. 이걸 처음 만들기 시작한 것은
신농 염례 족계이다. 이는 한 시대를 구분한 문물 제도를 새로 세우는 공적이며 역사 시대의 문을 열리는 순간이었다. 역사 시대가 뭡니까? 문자로 기록한 시대부터 역사 시대를 보지 않습니까? 역사,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 그 이야기 바로 염제신농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쫑알거렸던 예수가 얼마나 사기꾼입니까? 예수가 또 이런 디오니소스인가 거기 설화에 대해서 많이 인용을 하고 디오니소스인 것처럼 말을 그대로 전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짱깨들은 이렇게 시작된 역사시대를 연 반만년 전이 바로 그 고대사를 황제 헌원 아래로 옮기고 소위 창일 이 글자를 만들어왔던 택도 없느냐고 그러죠. 없는 말을 지어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황제의 오세손 하계가 하나를 세우고 자, 하계는 서로 엄마 배를 가루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제왕절개한 게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신비하게 나왔다고 이게 신비화 시켜가지고 하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세우고 그 이후로 구시족인 남자가 임금이 되는 제도가 성립되어 약 500년 동안 오래 개성되어 자기 선조를 칭송함에 따른 역사 사실을 거짓말로 고친 것이다. 그러니까 고친 것인데 어떻게 고친 이것은 사실에 입각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돼야 한다는 그런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죠.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옛날의 정의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독일상이나 청동일상에 나타난 한 글자로 된 이름을 표시한 것이나 시족을 표시한 초창기 한 두 글자의 기록에 따라 사유를 표시한 기록에 따른 것이다 라고 갈파하고 있다. 자, 이것도 역시 낙서 선생님의 글입니다. 짱깨 교수가 말했듯이 우리 중국 역사는 카피 역사라고 말했듯이 중국이 수십 년 동안 외국을 다뤄온 방식, 그들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외교를 해왔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거창한 이론으로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입으로 명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짱치차오라는 사람은 중국은행, 중국농업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의 고문입니다. 쟁쟁한 중국의 국책국영은행의 자문뿐만 아니라 임직원 정신교육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해 국영기업의 군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권의 저서도 썼습니다. 가장 유명한 책이 다저우 랑싱 샤오소우团队입니다. 늑대 야성을 지닌 세일즈 군단을 만드는 법입니다. 중국에서 세일즈 분야의 도서 가운데 베스트셀러입니다. 전당 외교의 늑대가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중국은 외교를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늑대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늑대처럼 달려들어 야만스럽게 기술이나 노하우를 카피해서 세계 무대에 첫 줄에 서는 게 중국이란 나라의 본질이라고 이 사람은 강의에서 당당히 밝혔습니다. 개혁 개방을 하니 외국인이 기술, 자동차, 돈, 경험, 지혜를 가지고 들어왔다. 정부가 하지 못했던 건데 정부는 뭘 했느냐? 국민들에게 창업하라고 했다. 국민들은 나중에 스스로 하기 위해 외국인과 합작을 했다. 그런 40년 세월이 훌쩍 지나갔다. 우리는 합작을 한 뒤 카피를 해서 다 배운 다음 혼자 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 회고해보면 공장, 설비, 기술, 상품, 특허, 시장, 브랜드도 다 우리 거다. 외국인은 죄다 도망갔다. 양재치 외교부장이 그렇게 강경하게 발언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도 다 여기서 유래된 거다. 우리가 40년 동안 한 것은 단 두 글자, 카피였다. 세계 무대 첫 줄에 서기까지 베끼고 베껴왔다. 우리는 야만스럽게 베껴왔다. 가리지 않고 복제해왔다. 지식재산권이고 뭐고 특허고 뭐고 일단 훔치고 나서 말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이제 와서 그걸 눈치채고 이제 훔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더 베낄 게 없다. 이제는 발전뿐이다. 짱치차오의 이 영상은 디동성의 발언 못지않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표현이 거친데 그만큼 가감없이 중공의 방식을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는 복사, 카피의 문화다. 그냥 베끼기만 하면 된다. 다른 나라 다 들어와서 만들어도 다 쪼가 보내고 우리 걸 만들면 그것이 우리께 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한 것 같지만 이건 근본적으로 봤을 땐 독창성이 없고 창조성이 없고 그냥 베끼기만 하는. 유튜브 스킵해주세요. 네, 컷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남의 것을 그냥 내 것을 만들면 하면 된다는 그런 아주 나쁜 심보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또 말했듯이 짱캐들은 반만년부터 그렇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렇게 해왔던 것이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하니까 쟤는 저럴 수밖에 없어. 죽은 놈들이 깨지면 그건 죽는 거예요. 자기 어떤 근원, 성격 이 자체를 바꿀 수 없어요. 마음 고치기가 죽기보다 힘든데 그걸 어떻게 봐요. 중국 조술이 다 없어져야지 그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 문자 창조 체계를 글자로 추적해 보거나 계보가 적힌 반만년 전의 유물에서도 그러한 사실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 한국 민족이 주축세를 나타내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기미박이 선계가 바로 하나님의 손자, 제조국의 네 번째 아들 책방시 계로 성시 근원, 그러니까 내원이죠. 여기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일자가 하나님이라 읽을 수 있는 것도 김씨가 소시 후손이라는 성에서 확인되었다. 자, 소시 후손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게 왜 타한 거죠? 그러니까 김씨 장군 비문에 나는 소시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외가 쪽이죠. 전에 내가 갈 때 소시가 우리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소시가 더 대단한 염제 신동씨가 우리 바로 지켜주라는 얘기죠. 전에 볼 때 책방사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쭉 강의를 할까. 책전부사, 전에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책전부사에 대해서 좀 자료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에 관해서 좀 더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책전부사에 대해서 또 이야기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내용이 전에 이어지는 거니까 쭉쭉 한 다음에 어떤 기본적으로 매우 딱 보여주고 제지부터 제요, 제순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진시황이 영시라고 하죠. 영시는 제소의 성이라고 이렇게 이런 나오죠. 진서강 황영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이제 이게 안 찾아왔네 이게. 그리고 손해배와 선생이 문방 능비문이 사만을 통일한 것은 진백치 기덕이다. 다시 일어났다. 다시 부흥했다는 말에 근거해서 파경진씨. 이 파경진씨는 박씨의 직계조죠. 그래서 박씨 선인 소남자 선생은 부여가 사람이 이름이라고 해석하고 시황제의 큰아들 부소의 동생으로 읽었다. 이는 백제의 고도 궁전 뒷산 부소산이 그런 해석이 하나다. 제가 예전에 이름 공부하기 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이제 부여에 가가지고 부소산이 참 쓸쓸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쓸쓸해 밀려오는가? 란 백제가 아주 비참하게 망했기 때문에 그런가? 그것보다도 왠지 모르게 좀 애달픈, 슬픈 그런 감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부여를 갔을 때 그런 감정이 들어온 것이 바로 이 진시황 자손들의 그 한이 그대로 스며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공부하면서 이리저리 혼자 많이 다닌 것 같습니다. 휴주왕 대전 김일제 한서권 68일 곽한 김일제 전에서 휴두왕 선인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했으나 이는 왜 손인 방고 부자가 한실거려서 그 이상을 말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 진지망인 집단인 신라인을 보낼 수 있는 김씨들이 누구겠는가. 자기는 한실에 매워 있으니까 동생 먼저 저쪽 넘어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김일제 후손들이 다시 오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런 투쟁 없이 박씨가 김씨한테 형님 집안에 왕위를 그대로 물려주게 되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박씨가 또 하고 아주 평화롭게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같은 진이라면 금인 제천했던 금인 또한 서방 주신 제소실을 이루는 말임으로써 능림내 제천지윤을 명기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제 쓰신 겁니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능비문이 화관지우와 여도 화관지우, 여고 동시에 요소를 읽어야 요때 화관지우가 바로 순이었죠. 근데 내가 공공시였죠. 그렇죠? 요순의 관계와 당군 관계가 바르게 읽혀진다. 이런 스님의 가설대로 하면 환희는 하나님시 신동시이고 환웅은 융시이고 당군은 여요 동시 여고죠. 여고라고 쓰기도 하는데 고로 쓰기도 합니다. 여요 동시가 아니라 그들이 증조부이신 제소시거나 아니면 제순이 내외조이신 제정호 고양시가 된다. 당군의 글자가 그때 생겨나지도 않았으며 더구나 위서에는 그런 말도 없거니가 위서의 이야기를 하는데 위서가 어떤 책인지 위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찾지도 못했다고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전에 사기 조선 전에 없으니
필경 종료 부해란 말이 사실이다. 존경 부해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부해가 뭐죠? 자, 근거도 없고 이치에 맞춰서 억지로 끌어대어 자기가 유리하도록 맞추는 게 부해란 말이죠. 자, 동방하게 해결이 안 된 문제로 남아있는 고급문, 고지서 문자, 상형 문자의 연구로 근문 신고, 중국 처지에서는 사기 오제분기, 한국 처지에서는 고조선 연구, 소남장. 그러니까 이 낙선 선생님께서는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근거를 우리 민족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어떤 뿌리를 찾는 그 근거를 제시해 준 거죠. 그러니까 장박군 그 낙빈 선생님이 중인 입장에서 그렇게 써줬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고마우신 거예요. 진짜 선생님 공부하시는 방에 사진을 모셔놓고 선생님께서 매일 아침에 차를 올리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 이제 차를 올릴 사람은 없겠죠. 저도 이제 선생님 바꾸 너도 자네도 한번 차 올려보게나 해가지고 차도 한번 제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인물집 순편에서 지적했듯이 알면 안다고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사실에 의하여 진실을 구하는 태도가 학문한 사람이 태도여야 한다. 근문신고를 보고 이걸 선생님 쓴 책도 보고 여러 가지 보면서 이걸 하면 머리가 굉장히 맑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잠이 안 올 때 이 강의를 틀어놓습니다. 틀어놓으면 원제 모르게 그냥 잠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심신을 편하게 만드는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사람이 근문신고하고 성경책을 오링 테스트를 해봤는데 성경 그냥 떨어져요. 이건 근문신고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만큼 이 사실적인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귀중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문식을 번역해서 보면 그 기운이 안 와요. 물론 오겠죠. 그런데 근문식은 원문을 볼 때하고 그 느낌이 틀려요. 제가 이제 번역해 놓고 내용을 보면서 다시 이제 그 원문을 보니 확인을 해봐요. 야,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했나? 이제는 제가 알기 위해서 번역한 것보다 이것을 어떻게 전달해야지 사람들한테 잘 알려줄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그 자체가 조금 쉽게 말을 표현하게 되더라고요. 그 자체가 기운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영이 열리게끔 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문신고하고 선생님 강의로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강의를 위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다시 원래대로 원래 강의하는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태도가 학문한 사람이 태도해야 한다. 알지도 못하면서 건성으로 덤비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4,000년인가 학문했던 동방학이 일자나 의자나, 자, 일자는 염제 신노시, 의자는 류조 할머니. 한 글자 제대로 풀이하지 못해서 학문이 바른 길을 열지 못한 것은 학문하는 사람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천지개벽이나 창세기 설 같은 험한 거짓말을 오늘날까지 되풀이하게 되었다. 맨날 그 2000년 전에, 2000년 훨씬 전에 세상이 끝난다고 얘기하는 게 예수였어요. 사기꾼 새끼죠. 나쁜 놈이에요. 언젠가는 올 것이다. 그때를 위해서 난 이렇게 얘기했다. 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공부한 사람은 어느 정도 아니까 다 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들어갔으면 그때 밝혀 대단한 사람들이 그때 나와서 자기 잘났다고 껍질거리다가 죽은 놈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만세보다 큰일 납니다. 자, 이제 천지개벽이 일어나죠. 개벽이 뭡니까? 열리겠자 열리백자예요. 이제 하늘과 땅이 열려요. 그럼 누가 열려야 됩니까? 사람이 열려야 돼요. 사람이 열리는 게 뭡니까?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다? 인류가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는 것을 아는 게 가게예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거짓말은 결국 인간 자신의 해로 뿐만 아니라 싸움의 시가 되고 이기심이 지나쳐 인류 사회를 망치는 크나큰 병이 된다. 크나큰 병이 되는데 이 병이 있어야지 계속 병이 와요. 제가 요새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차가 왔을 때 전에는 다치고 나서 십몇 년 동안 차가 와서 갈 수가 없었어요. 뛰지를 못하니까. 근데 요새 뛰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동안 이제 신경이 많이 살아난 것 같아요. 계속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몸이 살아났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사실 그게 다치고 치료를 했어도 계속 공부를 했어도 10년 동안 제가 걸음도 천천히 걷고 질질 달리 끌면서 한 10년 동안 그렇게 걸었어요. 달릴 수 없는데 요새는 달리기도 하는 걸 보고 많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공부를 하고 또 이 공부를 받아서 좋은 기운을 보내주는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 기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항상 고맙고 감사하기까지 합니다. 그 병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이 나쁜 게 항상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인민이 주인이 되는 이 광명천지에서도 그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되풀이돼야죠. 아파야 돼요. 아파야지 깨어나는 거예요. 이 병균은 하나님의 역사 창조 정신을 배반하는 행위다. 이 병균은 하나님의 역사 정신을 바로 공부하게 되면 병이 많이 스스로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병이 어디에서 생겨났는가를 역사적으로 추적해 올라가다가 결국 천당에 가서 천당 호남성에 13군데의 천당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선생님이 중국지도 보여주면서 동그라미 쳐가지고 여기가 천당이다 이게 보여주고 요 셋이다 13군데 있다. 13군데가 참 희한해요. 4, 9, 13 그렇죠? 그러니까 4, 9, 36 4, 9, 금 가을씨를 말하기 위해서 호남성에 바로 이렇게 천당을 13군데를 만들어 놨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천당에 가서 하나님을 뵙게 되고 모시고 와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예, 선생님 천당에도 다 가셨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고려도 학습의 기본 정신이다. 그러자면 글자 몇 자만 제대로 안다면 더 정신적인 낭비를 면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글자 몇 자만 안다고 됩니까? 자, 글자 몇 자 속에 세계 역사가 나오고 정치 철학이 나오고 역사 철학이 나오고 종교 철학이 나오고 또 과학 정신이 나오고 다 나오는데 몇 자 한 자만 안다고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학교 공부보다 더 필요한 공부를 해줘야 돼요. 정신적인 낭비를 면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왜 우리들이 역사 반만이나 하나님의 보고서를 외치는 걸 실감하게 된다는 말이다. 자기의 선조를 부정하고 투탁하는 버릇을 서슴지 않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 성인이라고 믿고 따랐던 공고, 그러니까 BC 551년에서 BC 479년을 시작으로 사기를 엮은 사마천, 그리고 고조선이 유화와 더불어 같은 시대에 당군이 조선을 개국했다는 김경명, 이게 누굽니까? 이래는 스님이죠. 이 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빛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미리 보였으면 미리 깨셨겠습니까? 안 깨졌어요. 오히려 큰 병이 됐습니다. 오히려 이 세 분이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게끔 진실을 찾을 수 있게끔 문제를 던져주신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를 볼 때 긍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정도 해가지고 긍정과 부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정신세계를 넓혀가는 겁니다. 이게 수행할 때 좋은만 기운만 이게 좋네 하는데 역경이 와야지, 어떤 고통과 고난이 와야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근본 뿌리로 더 깊게 들어가게 됩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알아요. 제가 맨 태월주 수행할 때 15, 16년 할 때도 별다른 감이 없어요. 이거 왜 하더라, 이제 공부를 할까? 라는 생각할 때, 안 하려고 할 때 산에 뚝 떨어졌죠. 산에서 뚝 떨어질 때 어떤 이제 선관인가 하여튼 빨간 어떤 그 장삼, 그러니까 스님들이 입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 입으신 어떤 머리 긴 분이 태울주 일고라 딱 하시더라고요. 비몽사몽간에 떨어지는 순간에 그분이 보이신 거예요. 같이 태울주 하면서 떨어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한 30m 이상을 떨어졌는데 파의 투성인데 그래도 몸이 다 작살났어도 머릿속에 안 다친 것도 바로 그때 태울주를 해서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얘기는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 그리 있다가 좀 안 줄 수 있을 때부터 이제 태울주 열심히 시작했죠. 40살 때, 41 때 산에 떨어졌죠. 만으로 40살 때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49살부터 이제 집중생에 들어간 거죠. 하루에 3시간씩 지금까지. 한 15년 이렇게 쭉. 그러니까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다고 해서 좋아질 게 아니라 계속 더 힘들어져요. 힘들어지는 기간까지 자기가 어떻게 버티느냐, 그걸 어떻게 버티는지 모르겠습니다. 웬만큼 몸이 아파오면 이건 이제 그만해야 할 텐데 이거 해봤자 소용이 없네?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겠고 계속 나 혼자서 그렇게 열심히 수행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결과가 이렇게 이제 같이 강의할 수 있고 또 방송할 수 있는 무대가 생기게 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직계 후손이다. 망년에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위피를 휘둘러 고조선 연구에 크나큰 헛수고를 만든 장문인들이다. 참으로 괘씸한 위인들이다. 위인은 그 위자가 아니고 이 위자를 썼더라고요, 선생님께서. 근데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이렇게 쓰긴 당연히 저 입장에서는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든 분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제까지 쭉 그래 왔는데 그런 과정 속에 살아서는 이걸 못했겠죠. 이를 푹푹 갈았겠죠. 그러나 이제 때가 돼가지고 이제 걔네들이 다 정리가 될 때가 되니까 이 자체도 긍정적으로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걸 알고 있으면 모든 지금 세상에 벌어진 일들 다 이것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항상 난을 정리하는 위대한 장군이 있기 위해서는 난을 일으키는 난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난신이 발행을 해야지 또 나를 제압하는 또 충신이 나오게 되고 성인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선과 악이 문제라고 하는데 선과 악은 동전의 한 면입니다. 동전의 한두 면이에요. 그 면을 다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역사는 이 한반도의 이 남조선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너무 멋진 나라예요. 멋진 나라의 역사예요. 이 멋진 나라는 주인이 누구냐? 바로 좌빨들이에요. 왜? 대한민국은 조선시대 맺힌 원을 풀기 위해서 태어난 나라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푸는 모습을 보고 원 푸는데 그것이 깨끗해 보이지 않잖아요. 더럽잖아요. 이 더러운 것도 이제 때가 되면 이것이 정리가 되겠구나. 이게 얘네들이 발광 떠는 걸 보고 이제 정리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것이 뭐냐? 귀신이 움직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신 보고 누가 귀신 얘기해서 귀신은 저보다 몰라요. 귀신 갖다 이야기해도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해? 제가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공부해왔고 그렇게 연구해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맨 처음에 제가 말한 좀 보세요. 다시 한번 이 강의는 신기의 흐름을 보고하고 있으며 또 이 세상 여기 강의 내용대로 현실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진다. 되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세우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거짓은 언제가 들통이 나서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낙선생은 아까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거 6분 내용을 갖다 그냥 붙일 겁니다. 谣点尽管夹杂了大量的未必所虚构的别有政治目的的伪说。 요전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작된 허위 사실이 다수 포함되어 있지만 이러고 한다. 한데 이래 금과 옥조를 침범해 본이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제 한데 이래 제사 물어도 우리 성균관에서 이제 차만 올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간편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이야기 나오는 게 뭡니까? 유교에 있다가 해왔던 게 다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철이 들었다는 얘기죠. 철 들자 이제 어떻게 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거 선생님이 쓴 글 그대로 옮긴 거예요. 이에 더해 소남자가 1992년 북경대 제4차 조선문화연구소가 진행한 국제학술대 초청을 계기로 낙 선생이 야문안 문제를 방문했을 때 우연히 방문한 장인의 옹이 낙 선생과 소남자의 대화를 듣고 홍콩으로 돌아가서 그때 성함을 적은 구시체 언지를 구해 원문을 안 읽겠다. 자, 사마천이 뜬 섬은 서치 용서하랴. 가장 뻔뻔스러운 방종한 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계속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근데 그 시행착오가 계속 되어지는 건 아니죠. 언젠가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어떻게 이것이 고쳐질 것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걸 보게 되죠. 보게 되고 이제 좀 느긋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큰 획을 긋는 문턱을 넘는 그런 시간에 이제 진입했습니다. 전에 2025년 6월 얼마 남았죠? 오늘 지금 방송하는 날이 5월 20일이에요. 한 1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6월에 어떤 큰 변형이 올 것이라는 말을 해요. 그 변형이 어떤 변형이겠습니까? 지금 트럼프는 EBS 얘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제 큰 변화가 내달쯤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근데 되어놓고 봐야지 하는 거죠. 미리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언제 그 순간이 닥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몸이 되어지게끔 만들어 놓고 있으면 돼요. 지금 이 시간에 몸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방송 보고 또 그리고 저한테 보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 어떻게 제가 이제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기운을 공유하고 같이 이 혈차를 뚫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해야지, 그런 시간들을 맞이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